애증의 관계? 제가 어릴 때 야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제가 그만둘 때는 제가 다시 이제 야구를 안 해야겠다. 다시 이제 어깨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만을 뒀는데 내가 잘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야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5seconds라는 스타트업 회사 안에 있는 야신야덕이라는 야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야신야덕의 빠꾸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네 형 과외 선생님, 저희는 소수의 팀이 있어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3명인데 약간 일당백 같은 거. 저희가 촬영, 기획, 편집, 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PD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출연까지 컨텐츠에 제작되는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동네 형처럼 사람들이 재밌고 쉽게 이 스포츠를 접하고 컨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엘리트 운동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인생 사는 거 좀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감하게 운동을 그만두고 기본은 돼야 되지 않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문화 알리는 일을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체험을 하는 코리안 브로스라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저희는 4명이 이제 공동 창업자고 5seconds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내가 좋아하면서 좀 잘하는 일을 하자. 스포츠 업계에 종사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컨텐츠로 풀어내면 그 누구보다 좀 잘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시작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혼자 촬영, 기획, 편집, 출연 다 했어요. 카메라 3개, 4개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연락하고 후배들 연락하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야구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서 그때 이제 PD님들이 들어오게 되신 거죠. 컨텐츠라는 게 영향력이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져왔던 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타이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자. 선수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가 아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이시라는 난치병 아동들의 꿈을 성취를 도와주는 이제 재단인데, 그쪽에서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난치병 아동 아이가 시구를 하는 게 꿈이에요. 저희 야신야덕 채널을 즐겨본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배구 시구할 때 갔어요. 그 친구한테 같이 야구하면서 야구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마운드를 딱 올라가는데 저는 딱 공 던지고 이 아이가 되게 좋아할 때 같이 그 벅참이 오더라고요. 코치와 사회공인이랑 가치가 연결이 됐구나라는 그런 되게 희열감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만들어진 가치가 스포츠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하려고 채널 운영을 하는구나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개가 있는데, 전문성과 지속성,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성은 스포츠라는 분야가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 출신이라면은 그 전문성을 웬만하면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선수 출신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서 저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수만큼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갖고 좀 즐겨보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500만짜리, 1000만짜리 영상을 한 편 만들었다고 해서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자리를 잡고 그럴 수 있거든요. 컨텐츠를 기획할 때 이 컨텐츠 하나가 잘 되겠다가 아니라 이 컨텐츠를 만들고 이게 어떻게 다음 컨텐츠랑 연결이 되지? 어떻게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다양한 스포츠가 비슷하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폐쇄적인 보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각자 문을 닫아놓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야구 안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조금 더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프로야구 선수들도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만 야구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야구를 즐기고 내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야구를 일반인들도 이렇게 재밌게 하네, 풀어내는 애를 좀 보여주고 또 이걸 좀 통합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로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사랑하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직업적 선택이 되실 것 같고, 생각보다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게 들어오면은 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이 스포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정말 과거에 제가 그 분야에 미쳐 있었고 야구를 진짜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준비돼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직업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스포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닷컴스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닷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셔서 제가 감히 또 이렇게 또 저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저로서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닷컴스라는 스포츠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수가 아닌 정말 스포츠 산업에 있는 모든 선수 뒤에서 그 선수분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또는 그 스포츠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직업으로 삼아서 그 산업 안에서 빛을 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만들고 직접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닷컴스는 향후 뭐 스타트업으로서 플랫폼이나 이런 나아갈 방향성이 지금 뚜렷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나중에도 분명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좀 사진이랑 많이 틀린가요? 비슷한가요?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간단하게 제 설명을 하면 저는 미국 템플 유니버시티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연세대학교 이제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처음에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죠. 하지만 저거는 대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도전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뚜렷한 경계가 있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들을 경험을 하고 와서 닷컴스를 만든 최무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닷컴스는 스포츠 산업 속 43만 5천 명의 기업 대표, 창업가, 투자자, 종사자, 전문가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닷컴스의 스토리텔링의 이제 중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포츠 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속 기업, 협회, 연맹, 스타트업 대표, 종사자들 개개인이 지닌 스토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코어 핵심은 그들이 가진 꿈과 도전, 기업 정신을 공유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닷컴스는 거의 한 60여 개의 기업들과 함께 했었고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는 곳들도 되게 꽤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스타트업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트랙 진용태 대표님께서 더 파워 오브 비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비전 안에 그러면 내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커리어 디벨롭먼트라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 해요. 일단 제 얘기부터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20대 초년 시절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제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의 경계는 또 뭐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면 그럼 나한테 필요한 역량은 뭘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굉장히 제 머릿속에서 한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꿈이어서 축구를 진짜 거의 유치원생 때부터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말 그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제 자신을 거의 더 희생하면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중학교가 찾아오고 이제 축구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잦은 부상이 있죠. 원래 운동을 하다 보면. 근데 그 잦은 부상이 저는 제 축구를 하는 그 꿈을 이렇게 무너뜨릴지 몰랐는데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2학년 때까지 하고 이제 축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막 하루는 막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가서 좀 놀고 해라 부모님께서 그러셔도 지금 그냥 그럴 기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 꿈이 이렇게 뭔가 무너졌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축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축구 선수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근데 물론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서 가지고 그리고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체대를 준비해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체대를 그렇게 들어가고 꿈에 그리는 직장을 처음 발을 내딛기 시작해요. 21살 때부터.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다면 빠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꿈을 꿨었거든요. 내가 에이전시 회사에 가서 에이전트가 돼보고 싶다. 그러면 선수들과 끊이지 않게 내가 소통하고, 그리고 그 선수들의 고충과 심리를 나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난 축구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그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 초년 시절에 이반 스포츠라는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 축구 전문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이제 인턴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어느 정도 할 때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이전시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이제 나와서 남자는 또 다 해야 할 또 병역 의무가 있죠. 그래서 군대를 들어가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물음표가 과연 의미하는 게 뭘까? 근데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였어요. 내가 에이전시를 하는데 나는 에이전시가 좋아서 에이전트가 되고 싶어서 에이전트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축구가 좋으니까 시작을 분명히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축구할 때는 그래도 뭐 항상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할 때 너 잘한다, 너 이거에 소질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항상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가 되고 나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 에이전트를 하면서 느꼈던 그 언어의 장벽을 부수기 위해 진짜 전역하자마자 한 달 만에 가방 싸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미국에, 혹시 저 도시가 어딘지 아시는 분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봐도 가끔씩 모르겠어요. 제가 어딜 간 건지. 근데 혹시 그 서부에 오레곤이라는 데를 아시나요? 오레곤 포틀랜드라는 곳에 도시를 자리를 잡고 그 밑에 정말 시골은 아니지만 정말 작은 학교죠. 정말 저 건물 플러스 몇 개 안 돼요. 한 두세 개 더 있어요. 정말 작은 컨코디아 유니버시티 안에 ELS 프로그램을 찾아갑니다. 가방을 쌓아 메고.
그 ELS 프로그램이란 거는 이제 영어를 이제 제2 외국어로 연습을 하고 뭔가 영어의 장벽을 부시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영어를 배우는 공간인데 전 세계 사람들 다 옵니다. 뭐 사우디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저는 사우디 친구들이 가장 많았어요 저기서.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냥 무작정 가방 메고 갔으니까 그리고 ELS라는 프로그램을 등록을 했으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언어라도 마스터를 하고 돌아가야지. 아까 말했던 저 물음표가 풀릴 것 같은 기분? 그냥 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같이 합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는 도중에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힌트는 제가 간 곳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부에 오레곤에 갔다고 했죠. 오레곤에는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존재를 하죠. 저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상상이 유추라도. 네? 어디요? 구글이요? 아, 구글은 아쉽게 조금 밑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네. 나이키. 맞습니다. 나이키 본사가 오레곤에 있죠. 사실 제가 가방을 메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간 것 같긴 해도 왜냐면 미국 하면 캘리포니아, LA, 뉴욕, 시카고,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를 떠올리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저는 딱 유학원에 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더도 말고 저는 오레곤 갈 겁니다. 근데 거기 유학원에서 당황했죠. 거기 한국 학생들이 안 가니까. 아, 거기 영어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나? 정말 전 아직도 그게 생생히 기억나요. 이 학생 뭐지? 이러는 눈빛으로 강남역에 있는 모 유학원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데 아, 저는 오레곤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왜 가려고 하세요? 거기 나이키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사를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 헤드쿼터도 있습니다. 정말 강 하나 끼고 나이키 본사와 아디다스 지사가 함께 있어요. 그 이유 하나로 저는 가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큰 변화를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영어만 공부하러 가려 했잖아요. 그리고 약 10개월간 정말 미친 듯이 영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알던 영어가 아니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저 나이키의 관계자분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티타임을 가지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위한 티타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관계자분이 오셔서 저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 나이키에서 로지스틱 담당하고 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매니저고요. 이러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아, 저 나이키 너무 가보고 싶은데 혹시 뭐 없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그러면 운동선수들, 우리가 데리고 있는 셀러브리티들, 특히 대학교 선수들 중에 조금 이렇게 대학교 선수들이랑 프로 선수들이 다 모이는 샴페인을 먹는 자리가 있다, 야외에서. 그거에 스태프로 한번 와볼래? 라고 물어봐요. 아, 당연히 갔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은 없었죠. 그 트레일이 있는데, 그 트레일을 타고 2시간 반을 가가지고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막 스태프 일을 해요. 막 물건을 나르고 막 다 해봤어요. 근데 그때 딱 머릿속을 딱 하나가 치더라고요. 아, 나 한국 안 돌아갈래. 안 돌아가고 여기서 내가 공부해볼래. 왜냐면 거기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여기 어떻게 하면 이래요? 그러면 과는 어디 나왔어요? 그럼 무슨 능력을 가져야지 여기서 이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 대학을 나오고 석사과정을 온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이키 본사에 한국인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뇌리를 스쳤죠. 아, 나 여기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때서부터 미친 듯이 IELTS 공인영어 인증 시험을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혼자서 독학으로.
근데 저는 참고로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못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독학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결국 성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학교를 5군데인가 이제 지원을 해서 됐는데 제가 조금 이거는 나중에 알게 돼서 되게 억울한 게 ELS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이 프로그램이 또 여기를 졸업을 101부터 112까지 있는데 여기를 졸업을 하면 조건부 입학을 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강남역 가서 그냥 오레곤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공인 영어 시험을 치고 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편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저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 한국에서 체대를 다녔다 했잖아요. 체육대학을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과감하게 자퇴하고 미국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이제 빅5라 하죠. 5개의 프로 스포츠를 다 가지고 있는 도시가 많지 않아요. 거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학문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또 했어요. 아, 내가 왔으니까. 그리고 나 한국 돌아가면 3개월 하고 어차피 졸업인데 그거 내가 다 포기하고 왔으니까 난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다. 그리고 나이키 가야 하니까 다시.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서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수많은 경험을 해요. 일단 스페셜 올림픽 펜실베니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유니언이라고 MLS 혹시 아시나요? MLS 프로 구단 중에 필라델피아 이제 도시 안에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브레드요? 플라이어스. 네, 맞습니다. 아이스하키 팀. 조금 아까웠습니다. 그 NHL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또 캐나다나 이제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플라이어스에서 또 간단한 대외 활동 일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가장 뿌듯하긴 한데요. ISBA라고 인터내셔널 스포츠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학생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템플대학교 안에서. 그러면서 이게 뭐 당연히 큰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저렇게 와서 그것도 스포츠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스포츠 완전 이렇게 스페시픽한 그거를 만든다는 게 되게 유례 없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스포츠는 미국 너네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이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800여 명의 회원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평창올림픽이 있었죠. 2018년도에 또. 평창올림픽 전전에 이제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또 너무나 좋게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잠시 학교를 쉬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 열릴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학교 자체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1, 2, 3, 4학년 다 모아놓고 졸업생들까지 다 모아놓고 커리어 페어를 열게 돼요. 잡페어죠, 한마디로. 잡페어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팀원으로 들어가서 잡페어를 주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 당연히 아까 뭐 트랙 대표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제 경력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빛나지도 않는 경력들인데 저는 그 안에서도 이제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의 경계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력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제 에이전트 다니고 이런 거는 다 빼고 내가 순순히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왔을 때 경험한 경험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들을 반반 나누게 돼요. 예상은 하셨겠지만 좌측은 보통 대부분 이 로고들을 보면 스포츠 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포츠를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서 선망의 대상이죠. 기업들이 프로구단이, 그것도 MLS 프로구단의 마케팅 팀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이어스, 이것도 굉장한 프로팀이죠. 그 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공공기관이죠. 또 그 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또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ISB, 제가 만든 학생 그 회죠. 그 다음에 커리어 페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여기서 딱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대기업, 뭔가 구단 이런 느낌이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학생회를 만들고 커리어 페어를 주최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나고 하는 일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일은 절대 아니었고, 나 이거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는데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약 한 200여 개의 이제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잡을 구하려고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서 200여 개 중에서 무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이 제가 합격한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USGA라고 하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US 골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골프 협회예요. 저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PGA 대회도 열리고요, LPGA 대회도 열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당연히 아시죠? 예, 필라 브랜드. 제가 아까 오레곤을 간 게 스포츠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갔잖아요. 근데 저 필라 미국 헤드쿼터가 뉴욕 맨하튼에 딱 있어요. 그 맨하튼은 진짜 그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보는 그 바쁘게 막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스타벅스 컵 하나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 높은 빌딩의 몇 층을 사용하고 있는 헤드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필라에 합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유니온과 베들렘 스틸이라는 또 축구 구단도 합격하게 되고, 혹시 이 USA 이 깃발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 국가대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축구 협회에도 합격을 하게 돼요. 그 협회에서는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로 합격을 하게 돼요. 제가 했던 일이죠. 제가 한국에서 에이전트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에이전트가 하고 싶어서 에이전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절대 아실 수 없지만 애틀리 크러쉬라고 스포츠 IT 회사인데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제 규모는 뭐 한 20-3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스포츠 스타트업 IT 회사입니다. 200개 지원한 것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저는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을 이제 붙게 되고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의 일들이 다 지나갑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해야 할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혹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실 것 같은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뭐 골랐을 것 같아요? 하나를 골랐어요. 이 중에 하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네?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이요? 스타터?
너무 쉬웠나요? 네, 스타트업을 고르게 됐어요. 정말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요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그거를 나눴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한 게 스타트업이었어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굉장히 자기가 어떤 한 분야를 맡아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다 건드려야 돼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에 일하는 분들은 보통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인 분들도 많지만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그 회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내가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프로구단 이런 거를 저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자고 결심을 했으니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스포츠 스타트업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대표님과 아주 기쁘게 사인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손도 맞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아까 왼쪽에 보셨던 저 기관들 있죠. 저기랑 플러스로 이제 나이키를 한번 이제 진짜 지원을 해보고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 대표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배울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너한테 마케팅 총괄 줄게. 우리 마케팅을 네 혼자서 다 해봐. 그 다음에 스폰서십도 네가 다 해봐. 그 다음에 회사 안에 멀천다이징 라인 꾸릴 건데 너 브랜드 저버리고 필라 저버리고 우리한테 온 거 알아. 그러면 우리 멀천다이징 라인을 뚫을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총괄해봐 라는 제안을 해주세요. 그때 느꼈어요. 여기다. 내가 모든 역량을 배우고 나갈 수 있는 데는 이곳이다 라고 느끼고 이제 거기에 남아서 마케팅 총괄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이제 짤막한 스토리인데 이제 이 안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저의 그냥 짤막한 경험담이긴 한데 그 안에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의미하고 호기심하고 관심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일은요, 호기심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관심이 있다라는 소리는 또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내가 어떤 일에 의미를 찾고 거기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호기심은 관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앞에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남들은 더 어려운 길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자, 지금 한 남자가 서서 양쪽 길을 쳐다보고 있어요. 왼쪽은 좋아하는 일, 오른쪽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은 나는 내 일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하는 일은 나는 이 일을 잘해.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내 일에 자신이 있어가 돼요.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나는 내 일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 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인 거니까
최고는 아닌 거잖아요. 최고가 되기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 길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잘하는 일이 존재하잖아요. 그 잘하는 일을 잘하다 보면요, 이 일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잘하니까 남들한테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 길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는 폭넓은 경험에서 다 온다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저 경험도 해봤다가 다 해본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게 필요한 역량이란 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퍼스널 브랜딩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유추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남이 떠올렸을 때 하나의, 그러니까 저희가 주황색 박스를 떠올리면 나이키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내 자신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남들이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닷컴스, 뭐 필라델피아, 뭐 아니면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퍼스널 브랜딩이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퍼스널 브랜딩이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서는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누구나 다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부러워요. 그쪽에서 일하는 거를. 하지만 남들이 다 가는 쪽으로 가면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단계는 계단과 같아요. 하나 껴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제가 어디 가서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합니다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남들이 거꾸로 찾아보고, 아, 저게 이 사람이 하는 거래 라고 했을 때 저만의 브랜드인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거는 남들과 있을 때 자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방법이 아닌가,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가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어요. 거의 한 이제 약 60여 개 정도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여기는 지금 30명의 종사자분들, 대표님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여기서 이분들의 특징 혹시 네, 다 쉬운 문제를 제가 내나요? 아까부터 되게 잘 맞추시는데 약 57%가 선수 출신입니다. 57%가 선수 출신인데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CEO다, CMO다, COO다,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다, 마케팅 매니저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인터내셔널 심판이다, 국제 심판이다, 그다음에 스카우터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 근데 저분들 57%의 저분들은요, 프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반이 있고요. 이제 프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아서 이거는 안 되나 보다라고 느껴서 그만두고 지금 사회에 나가서 저런 말을 듣고 계세요. 근데 저런 분들이 다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하잖아요.
다 하는 말이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세 가지랑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정말 나 자신의 브랜딩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경계를 뚜렷이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 그러니까 미래를 나아갈 때 그 중에서도 경력 개발이라는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할 때는 그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을 깊게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로 갈 건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건지랑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왔죠. 그래서 필리스 팬입니다. 근데 하퍼가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하퍼 경기를 한번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허니문이었었는데 홈런은 못 쳤고. 근데 하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의 목표와 꿈을 듣고 웃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너의 꿈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퍼가.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뭐냐면요. 꿈은 한 번 정한다고 그 꿈을 꼭 이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단 그 꿈의 무게와 깊이는 더욱더 커져야만 해요. 그 꿈이 바뀐다고. 예를 들어 내 꿈이 A였어요. 그리고 B로 바뀌었어요. 근데 A보다 B가 더 큰 무게감과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내 꿈을 바꿀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은 경험이란 단어를 통해서요. 그 깊이와 그거의 색깔이 더 진해지고 나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이제 더 이상 멈춰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 꿈이 뭔가를 정말 찾고 어찌 됐건 나한테 현실로서 이루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고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찾고 잘하는 걸 찾고 근데 그거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깊이는 더 깊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도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컨택처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뭐 앞으로의 뭐 비전이나 뭐 아니면 경력 개발에 있어서 저희 닷컴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